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고교물리를 함께 공부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뉴턴의 제3법칙에 이어서 물체의 운동 예측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교과서 거기에는 없고요. 하이탑이라는 참고서 아세요? 이 하이탑 물리학 1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 강의를 꾸며왔습니다. 쭉 보시고서요, 이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물체의 운동을 예측해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특히 운동 경기에서 이제 공이 날아오는 방향을 미리 예측해서 이제 낙하 예상 지점으로 선수들이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이나 이제 배드민턴 같은 경우 셔틀콕 등을 이제 받아서 리시브를 하죠. 그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타거나 버스 기사가 이제 버스를 이제 몰고 도로를 이제 주행할 때 다른 물체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곤 하죠. 그래서 안 보이는 곳에서 어린이나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돌발 상황에 항상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을까요? 운동선수들이야 오랜 훈련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을 해서 공이 이렇게 하늘 높이 떠올랐다 하면은 곧바로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운동선수들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익혔던 물리법칙을 통해서 운동의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체의 가속도가 0이라는 소리죠. 뉴턴 운동 제1법칙인 관성법칙에 따라서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물체의 가속도가 없으니까 속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속도가 0이라는 거는 알짜임이 0이라는 거고요. 이때 우리가 물체의 속도를 알면은 V는 T분의 S에서 S는 V 곱하기 T, 즉 속도 곱하기 시간이라는 식을 통해서 T초 후에 물체의 위치를 우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짜힘이 0이 아니에요. 하지만 알짜힘이 일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체에 작용한 알짜힘이 0은 아니지만 변하지 않고 일정한 경우를 살펴볼 텐데요. 힘은 어떻게 정의가 되었죠? F는 ma죠. 이 F는 ma다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뉴턴 제2운동법칙에서 나왔죠. 가속도 법칙에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라고 나왔습니다. 알짜임 F가 일정하다는 소리는 가속도 A가 일정하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가속도 A가 일정하니까 T초 후의 물체의 속도 V는 어떻게 될까요? 속도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을 통해서 우리는 속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체의 위치 S, 즉 T초 후에 물체의 위치 S 역시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AT 제곱이라는 공식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몰라요. 시간을 모르는 때 이제 속도라든가 아니면 위치를 알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이 식을 통해서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물체 한 개에 대해서는 위에서 방금 말한 공식을 통해서 위치와 속도, 가속도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개 이상의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체가 여러 개이고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으면요,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찾아서 운동 방정식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식을 연립해서 풀어야 하죠. 그러니까 물체가 하나 있을 때는 하나에 대해서 F는 ma 이 식을 이제 가지고서 풀면 되겠는데, 여러 개가 있다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다 운동 방정식을 일일이 세워서 풀어야 한다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현상을 파악해야 되겠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문제에 제시된 조건이나 상황을 토대로요, 이미 알고 있는 이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찾아야 하는데, 물체에 제시된 힘 이외에도 중력, 장력과 같이 그 물체의
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모두 찾습니다. 그 다음에 방정식을 세워야 되겠죠.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을 모두 구한 다음에 F는 MA다 라는 식이 있죠. 거기에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F1 플러스 F2 플러스 F3 쭉 더하면 그것은 MA다 라는 이 식을 가지고서 각각의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구하죠. 그리고 힘의 합력을 힘의 방향을 고려해서 이제 더하게 됩니다. 만약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하면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정한 쪽과 반대 방향 쪽으로 힘이 작용한다 하면은 더하는 게 마이너스 힘을 더하면 되겠죠. 즉, 그 힘을 빼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 계산해야죠.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 푼 다음에는 이제 수학 문제에서 문제 푼 다음에 검산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과학적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따져보면서 내가 제대로 풀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두 물체 이상일 때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풀이 요령을 정리해 보면은요, 먼저 각각의 물체에 대해 직접 받는 힘을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각각의 물체에 대해 가속도 방향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쪽을 플러스로 할 것인가 그것도 이제 정합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일 때는 마이너스로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각각의 물체에 대해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요. 그리고서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값을 구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물체를 연결했을 때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적용해서 푸는지 그 실제 문제 풀이에 이런 방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있죠. 이게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질량이 small m, large m인 물체 A, B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두 물체 A와 B는 실로 연결되어 있고요. 나연이라는 학생이 힘 F로 물체 A를 계속 당기고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물체의 가속도, 실의 장력, R자 M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니까 두 물체가 실로 연결되어 있고 나연이가 물체 A를 끄는 쓰글고 있습니다. A와 B가 연결되어 있고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있고요. 이 A, B 물체가요. 그리고 나연이는 힘 F로 당기고 있으니까 또 A, B는 실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나연이가 A를 당기면 B도 함께 실을 묶였으니까 그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뭐 뻔한 소리죠. 당연한 소리인데 이제 문제를 풀고 이제 현상을 파악할 때는 이렇게 아주 당연한 것부터 이제 하나하나 따져가는 거죠. 물체의 질량 small m, large m은 일정하겠죠. 질량은 여기서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연이도 일정한 힘 F로 이제 이 상자 A를 끌고 있으니까 R자 M은 일정할 겁니다. 그럼 F는 MA라는 식에서 힘 F와 질량 M이 일정하니까 가속도 역시 일정하겠죠.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소리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찾아볼게요. 물체에 어떤 힘들이 작용하는지 찾아보면은 물체 A와 B에는 아랫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할 거고 그와 이제 방향은 반대이고 크기는 같은 수직항력이 작용하겠죠. 그리고 두 힘은 방향은 반대이고 크기는 똑같으니까 계산하면은 서로 상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서로 상쇄될 거니까 이건 딱 우리 특별히 고려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시스템에서는요. 만약에 물체 A와 B가 실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해볼게요. 그럼 나연이가 상자 A를 끄니까 A만 움직이겠죠. 근데 A와 B가 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A와 B가 함께 움직일 거고요. A는 실을 통해서 물체 B를 당기게 되는 상황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A가 실을 통해서 B를 당기는 힘을 장력 T라고 하면요. 그 반작용으로 물체 B도 A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마이너스 T라는 힘으로 잡아당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어떻게 되냐면 나연이가 상자를 잡아당기는 F에서 물체 B가 상자 A를 잡아당기는 장력 T를 빼준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A에 작용한 힘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은 A 왼쪽 방향으로는 F라는 힘이 작용할 거고요. 나연이가 상자를 끌고 있으니까. 또 오른쪽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T라는 힘이 작용해서요. 이거 장력이죠. A에 작용한 R자 힘은 이제 나연이가 가한 힘 F에서 B에 의한 장력 T를 빼준 값이 되겠죠. 그럼 B는 어떨까요? B에 작용하는 힘은 실이 잡아당기는 힘 장력 T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R자 힘은 T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운동방정식을 세워볼게요. 운동방정식 세울 때 기본이 되는 게 뭐였죠? 계속 얘기하고 있죠? F는 MA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보니까 두 물체가 함께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실에 묶여서 실에 연결돼서 함께 움직이고 있으니까 A와 B의 가속도는 같을 겁니다. 그래서 F는 MA라는 식에 가지고서 운동방정식을 세워보는데 A와 B는 함께 움직이니까 두 물체의 가속도는 같을 것이고요. A의 운동방정식을 보면은 F는 MA에서 A의 R자임은 F-T라고 했으니까 A의 운동방정식은 F-T는 MA가 될 거고요. 이거를 기억이라고 할게요. B의 운동방정식은 T-M A가 될 겁니다. 여기 잘못 썼어요. 스몰 m 곱하기 A가 아니라 라지 m 곱하기 A입니다. B의 물체 B의 질량이 라지 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스몰 m으로 잘못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계산을 할게요. 식 기억하고 식 니은을 연립해서 풀게 되면은 가속도 A는 스몰 m 플러스 라지 m 분의 F가 될 것이고요. 장력 T는 스몰 m 플러스 라지 m 분의 라지 m 곱하기 F가 될 것입니다. 이때 A와 B에 작용하는 R자임 FA와 FB를 구해보면은요. FA는 스몰 m 곱하기 A가 되니까 이것은 다시 스몰 m 플러스 라지 m 분의 스몰 m 곱하기 힘 F가 될 거고요. 물체 B에 작용하는 R자임 FB는 라지 m 곱하기 A가 되겠고 이것은 다시 스몰 m 플러스 라지 m 분의 라지 m 곱하기 F가 되고 이것은 이 값은 바로 장력 T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A와 B에 작용하는 힘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FA 플러스 FB를 해보니까 쭉 나와서요. 계산해보면 F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연이가 이 시스템에 가한 힘 F와 같죠. 그럼 우리가 이 계산 R자 M을 제대로 구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힘 F가 물체 A와 물체 B에 나누어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물체를 연결하는데 이제는 도르래를 통해서 연결한 경우를 살펴볼게요. 도르래에 매달린 물체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물체를 끌고 가는 경우인데요. 그림에서와 같이 질량이 MA, MB인 물체 AB가 도르래를 통해서 실로 연결되어 있죠.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체 B가 이제 밑으로 내려갈 거고 밑으로 내려가는 만큼 물체 A도 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쭉 따라가서 도르래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문제를 보면은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분석해 보면 물체 B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서 물체 B가 쭉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중력에 작용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물체 B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두 물체가 함께 운동을 합니다. 작용하는 힘과 질량이 일정하니까 A와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겁니다. 또 A와 B는 실로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함께 운동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물체 B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물체 A도 그 실로 연결돼 있으니까 쭉 딸려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데 함께 움직이니까 A와 B의 속도하고 A와 B의 가속도, A와 B의 변이 크기, 즉 얼만큼 이동했는가 그 변이는 다 같을 겁니다. 그래서 B가 움직일 때 속도나 A가 움직일 때 속도 같을 것이고 가속도 역시 같을 것이고 B가 내려간 길이만큼
A도 그만큼 옆으로 움직인다, 이 소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찾아보겠습니다. A와 B에 작용하는 R자 힘을 찾아보면은요, B에 작용하는 중력 MB G에 이제 두 물체가 함께 이동할 것이고요. A가 낙하하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A를 당기는 힘인 장력 T가 A에 작용하고, 그 반작용으로 A가 B를 당기는 힘이 마이너스 T가 B에 작용을 할 겁니다. 자, 이제는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되겠죠. A와 B의 가속도를 A라고 하고요. A, B가 움직이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먼저 A의 운동 방정식은 이제 물체 A 같은 경우는 장력만 작용하니까 장력 T는 ma 곱하기 가속도 A가 되겠고요. B의 운동 방정식은 이제 B 같은 경우는 중력과 장력이 함께 작용하고 있으니까 MBG에서 장력 T를 뺀 값이 바로 MBA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MB는 이제 물체 B의 질량이고 A는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식기역과 식니은을 연립해서 풀면은 우리가 가속도 A와 장력 T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가속도 A는 MA 플러스 MB분의 MB 곱하기 중력 가속도 G가 될 것이고요. 장력 T는 MA 플러스 MB분의 MA 곱하기 MB 그리고 곱하기 중력 가속도 G가 될 겁니다. 이때 A, B에 작용하는 R자 힘을 FA와 FB라고 하면은요, FA는 MA 곱하기 가속도 A가 되니까 이 값은 MA 플러스 MB분의 MA 곱하기 MB 곱하기 G가 될 것이고요. B에 작용한 R자인 FB는 MB 곱하기 가속도 A가 되고, 이 값은 MA 플러스 MB분의 MB 곱하기 중력 가속도 G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체가 이제 한 개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이제 운동을 예측해 봤습니다. 그리고 물체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물체가 실로 연결되었을 때, 그리고 도르래로 연결되어 있을 때 R자임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그때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계산해 봤습니다. 네, 함께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